네, 찬성팀 인론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반도체,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팀은 다음에 세 가지 근거로 인해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미국 주도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에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한국이 반도체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한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 격차를 확보해야 합니다. 나아가 배터리 산업의 경우 배터리와 그 핵심 소재에서 한국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전기차에 상당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현재 미국의 공급망에 참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5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막강한 구매력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6년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에 대한 한한령 보복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교역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경우 경제는 물론 정치적인 영역에서까지 불리한 입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공급망의 활용을 통한 교역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급망 재편은 단순히 경제, 통상 논의를 넘어 기술, 경제, 안보가 밀접히 결합된 새로운 지정학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지난 30년의 세계화, 자유무역 흐름을 뒤로하고 오늘날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붕괴, 미중 경쟁의 격화 등으로 인해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급망 참여는 단순히 한미 양자 간 관계를 넘어 일본, 대만 등 대규모 안보 협력에도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여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팀은 경제적 이득, 위험 관리, 안보 협력의 측면에서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층 인론 시작하겠습니다. 공급망이 파편하는 한국의 큰 위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균형 외교가 중요함을 주장하며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논제에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반대합니다. 첫째,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적 손해를 불러옵니다. IMF에 따르면 미국의 프렌드쇼어링은 한국 GDP의 4%, 리쇼어링은 10%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한국이 IPF를 참여했음에도 기아차를 보조금에서 제외하거나 삼성과 SK의 반도체 공장 투자를 제재한 것을 보면 이는 공급망 재편 과정이 사실상 자국 우선주의 정책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대중관계 악화로 인한 정치, 경제적 안보 위기를 겪을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랜드플래시 중국 생산 비중은 각각 약 40%와 20%로 매우 높으며 IRA의 대중국 투자 제한과 반도체 과학법에 따라 한국은 10년간 중국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가 제한됩니다. 중국은 2차 전지 세계 소재 1위 생산력과 히트류에 대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데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타임즈가 보도한 바와 같이 중국의 반발적 보복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중간재 확보와 공급망 붕괴 어려움이 초래될 것입니다. 셋째, 단일 시장의 매몰 없이도 실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중국을 포기해야 하는 적극 참여와 달리 43조의 규모 시장이라는 이득이 존재합니다. 독일은 중국 의존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올해 독일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시장의 경우 올해 독일의 상반기 수출 시장 1위가 되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 둘 다 가져가는 실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본사를 기반하여 한국 또한 미국이라는 한 시장에 매몰 없이 균형적인 실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측 입장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손해 및 안보 위기가 발생하고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외교에 크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과도한 의지는 한국의 자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상 인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측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이득이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안보적으로는 기술 경제 안보가 결합된 지정학적인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근거를 들어주셨는데요. 이에 실효나 정당성을 논하기 전에 VEU라는 통상 환경의 변화를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VEU란 중국 내 설비에 미국 원자재 수급이 가능토록 하게 한 지위인데 삼성과 SK가 이러한 지위에 선정됨으로써 한국이 공급망 재편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가드레일법의 세부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우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부의 입장이 불안정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급망 재편 주축인 미국에 적극 참여한 것이라 할지라도 현재 시점은 한국이 중국으로의 원자재 및 설비 수급이 가능해지고 법이 구체적으로 제정된 등 되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통상에서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인 중국과 더 깊은 갈등의 골로 내모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있을까 질문드립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오늘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이 디리스킹 전략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고요. 또한 독립적인 구축망이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현재 미국 반도체 협회가 수행한 분석에 따르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쇄적인 무역 질서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결국 매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적극 편승을 했을 때 결국 매몰의 태도로 이어지게 된다면 미국 시장을 의도한 바와 같이 확보하지 못하고 중국 시장도 확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한 태도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입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입론에서부터 반박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론의 두 번째 근거에서 대중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지점에는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중국의 보복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최대 수출처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이미 아시다시피 2016년 사드 사태가 있었죠. 그때 진행된 한한령이 아직도 해지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복 카드를 이미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중국이 마땅히 꺼낼 엄청난 보복의 조치, 이런 카드도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수출에도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게 되고 화장품 산업이라든지 엔터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국산 소비재가 이미 사드 사태, 2016년 사드 사태를 통해서 중국에서 거의 초토화된 상태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희가 균형 외교를 하면 조금 이제 극단으로 치우쳤을 때 폐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논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히려 이게 균형 외교를 추구하다가 적극적으로 동맹에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경제 안보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 안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온 마당에 이러한 서방권 국가에 대한 결집 또는 이제 공산권 국가, 구공산권 국가와 그다음에 패권주의 국가의 결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동맹 국가들의 결집에 있어서 한국이 빠지는 경우 치4 같은 걸 예시로 들 수 있겠는데 만약에 한국이 빠지더라도 미 이렇게 삼국으로 구상이 되어 있는 안이 이미 나와 있는 바가 있고요. 오히려 한국이 큰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는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그러면 입론에서 먼저 반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이득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아마 이제 미국으로의 적극 참여가 미국과의 기술 공유를 통해서 원천 기술이 획득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균형 외교가 미국에 참여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미국에도 참여하고 중국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 둘 다 잃지 않겠다라는 스탠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우리를 쉽사리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반도체를 저희에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기술 굴기를 생각한다면 단기적 지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사드에 대한 보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애초에 사드로 인해서 소비재가 수출이 감소했는데 소비재 수출은 저희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 3%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던 비율로서 중국 수출이 줄어든 것은 중간재 수출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인데 그건 사드라기보다는 중국의 기술 자립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정책 의지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여쭈어 보았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아직 없으셨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또한 적극 참여할 시 끊기는 경제적인 이득을 현재 지금 삼성 측은 간과하고 계십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투자한 것은 무려 68조 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참여라는 형태를 통해서 적극 참여를 하지 않아서 미국과의 관계와 그리고 미국 의존을 하는 저희 한국의 산업을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디리스킹 전략을 참여하면 되지 않느냐. 굳이 경제적인 위협까지 고려를 하면서 또한 미국과의 불안정성을 전제하는 상황에서 적극 참여를 해야 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 질문 하나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를 혜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미국을 신뢰하고 계신 것 같지만 그렇다면 왜 기아차와 현대차가 보조금에서 배제되었는지 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던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론의 세 번째 근거, 그리고 자유토론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게 미국에도 참여하고 중국과도 거리를 잘 지키면서 이원화를 하겠다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미국에서 발표한 이 반도체 과학법, 이 칩스법에 따르면요, 이 반도체 과학법에 따라서 지원받는 기업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시설을 확장하거나 구축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시도할 수 없게 금지해놨고 투자 역시 금지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원화 전략은 불가하다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바이고요. 가령 미국에 참여는 하되 미국에 적극적으로 공급망에 참여하지는 않겠다라는 논리를 혹시 펼치신 거라면 그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지속성, 안정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근거로 들어주신 것이 오늘 혹은 최근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씀하신 발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근거로 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과학법은 입법입니다. 미국은 행정부에서 보통 행정명령을 많이 내리는데 이 행정명령보다도 더 강력한 입법화를 이미 해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IPEF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죠. 이렇게 아예 다국가적인 협정을 맺어서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간 추가로 약간 랩업을 하자면 이게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미국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이게 그런 애매모호한 스탠스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좀 질문이 있고요. 또한 이게 프렌드 쇼어링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한국이 미국의 말을 잘 들어왔는데 이제 안 들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면 이게 추가적으로 팹이나 이런 거를 지금 한국에서 지금 기존 시설을 옮기라는 요구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옮기라고 압박하고 강요하는 경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선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대중관계가 악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배제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맞으시죠? 그런데 저희는 이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이미 중국은 히토류에 대해서 그 기술의 수출 금지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언젠가 히토류를 무기 삼아서 수출 금지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저희가 배제를 당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능성을 현재 부정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정책 기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 미국의 중국을 배제하는 태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저희는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앞서 VEO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전제 없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EO는 미국의 허가로 중국 내 한국 공장에도 미국 원자재 수급이 가능해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의의가 뭐냐고 한다면 한국이 전보다는 주도적으로 미국과의 그리고 중국과의 균형 외교를 통해서 공급망 재편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얘기하는 그 참여의 형태, 적극적인 참여가 아닌 중국과의 관계와 중국 의존을 하지 않는 산업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그것을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디리스킨 전략 참여가 애매모호한 태도가 아니라 충분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실성이 있는 방안임을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중국의 경제 위협이 우려가 되고 또한 미국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전제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어떻게 지금 적극 참여를 통해서 확보가 될 수 있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도 없으셨다는 점 언급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우선 수출 금지 같은 무역 제재를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과의 공급망을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그 대안으로 고려되는 중국의 경우 우리가 중국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이득만을 취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급망 변동을 주도하기보다 차별하는 입장에 처한 우리나라임을 고려할 때 필연적으로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이 이제는 내수에 집중함으로써 세계 생산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보니
수출 그리고 무역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동아시아의 거버넌스가 부재하다는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포함해서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라는 국제정치의 현상까지 생각해 보자면, 그런 동아시아 거버넌스 부재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미국의 대안으로 1대1 대응으로 삼기는 힘들 것입니다. 아세안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교역을 확대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점까지 좀 장기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너무 우려하는 것은 좀 과도한 기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세제 공제 혜택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의 조지아주에서는 전기차 공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토지 자체를 미국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서 2조 원이 넘는 인센티브도 예상이 되고, 실제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공장을 지었을 때 그 실제 돈으로 530억 달러를 지원금으로 제공하는 형태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우려라는 단어를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찬성 측은 적극 참여할 시 끊기는 경제적인 이득을 간과하고 계시다는 점 언급을 드리고 싶고, 적극 참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언급을 해주신다면 그에 대한 실익이 어떻게 지금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어떻게 실익을 상회할 수 있는지까지 입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수치적인 근거는 부족하지 않은가 싶고요. 또 저희 측이 VEO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결국 막을 가능성이라도 저희는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보복과 그리고 또 미국에서의 편승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협상력을 바탕으로 하여 균형 외교를 할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이것을 모두 끊게 되는 현재 찬성 측의 적극적인 참여는 어떻게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 칩스법 말씀하시면서 가드레일법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투자의 전면적인 제한이 아니고요. 투자의 10%는 눌릴 수 있다라는 그 한정적인 제한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이상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의 참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탈중국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을 따라가느라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우리나라의 제조업 산업 상황에 맞지 않게 조급하게 우리나라에 피해가 가는 형태의 그러한 통상 정책에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시사하고 있는 바고요. IMF에 따르면은 미국이 이제 프렌드 쇼어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이 GDP 대비 11%의 손해가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IRA에 따라서 공장 부지를 지을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하지만 그것들이 GDP의 11%를 상회하는 만큼의 이득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프렌드 슈어닝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렌드 슈어닝은 사실 조금 완화된 기준이거든요. 한국에 있어서 기존 시설을 옮기라는 얘기가 없는데도 그 정도 타격이 예상되는데, 저는 사실 말씀하시는 중국이 그렇게 꺼려하지 않을 만한 선의 적극적인 공급망 양비론적인 얘기는 약간 어느 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VEO 체계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입법 체계가 있고 행정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임시적으로 시행한 것인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동의된 바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이게 55대 45 정도로 지금 찬반이 나뉘고 있어서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으로도 그냥 공급망 위기를 타파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결과적으로 저희가 추구하자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더 높이고 플러스 약간 다자주의적인 체계를 추구하겠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이게 다자주의적인 체계가 지금 기존의 경제 효율성적인 논리를 벗어나서 안보적 차원에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우려는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첨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우리가 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따라가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리스크와 손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계속해서 요구하던 칩4에 대해서 한참 동안 뜨뜻미지근하다가 올해 최근 들어서 이제 확실하게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칩4에서 발을 빼겠다, 그만하겠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한국 없으면 하지 말자가 아니고,
일본, 대만 이렇게 칩3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중국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최신 반도체 장비를 미국이나 미국의 우방국으로부터 도입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세 번째 근거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반도체 분야를 경제 분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안보 분야로 같이 넣어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 안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러한 리스크와 손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임시적인 입법 조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낙관적인 생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임시적인 입법 조치라는 것은 오히려 국제 전세가 그만큼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미국에 대해서 취하려는 조치가 과연 그 의지가 불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이 양비론적인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대안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체적으로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메모를 지향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안보를 위한 디리스킹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의 사례로 한번 입증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실익을 얻은 중립 외교를 시행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전문가들은 제3의 공급망을 만들었고 자국 공급망을 확립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따라야겠지요. 그런데 한국은 그것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과 인도 지역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자국 공급망으로서 용인 평택 지원에 614조 원의 투자를 계획 중이어서 클러스터 특화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책이 가능하다고 현재 입증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측이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찬성 측의 기조대로 간다면 매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매몰은 결국 미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미국 시장도 중국 시장도 확보를 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저희가 얘기한 이러한 불확실성과 지금 현재 VO를 통한 우리나라의 협상력과 균형 외교 가능성을 바탕으로 도대체 경제 위협도 우려되는 사항을 상의하면서까지 이득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성을 전제로 해서 이런 자국 우선주의 전제라는 게 문제인데 결국 중국의 손과 미국의 손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적극 참여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보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90년대 미국이 일본 반도체 산업을 사장시키기 위해 취했던 견제를 떠올려 본다면 미국이 과연 영원한 우리의 우방일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앞서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질문에 더해서 필연성이 시직을 상회해야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미국이 의지가 변동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미국이 경제 그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안보 그리고 동맹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자체를 안보와 동맹을 연결지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외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메모를 지향해야 된다는 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중국에 대한 매몰로 이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은 5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공급망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고 미국의 공급망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 그 양자 간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이야기하는 칩포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 IPEF와 같은 그런 다자간 협력체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북미, 캐나다와 같은 그런 북미 국가들까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참여를 함으로써 메모를 지향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그 국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는 디렉션은 분명한데 디테일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는 공고합니다. 이것은 MBC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송국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중국에 과의존하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에 탈중국의 전면적 실행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이게 더 약화되는 저희가 약점이 더 강화되는 모습으로 비화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메모를 걱정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원화 전략과 다자주의 전략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데 자, 현 상황, 현 시점을 지목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이 칩4에 들어가겠다고 했고 삼성,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가 미국의 공장을 설립하고 지원금까지 받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팀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마지막에서 토론의 처음으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토론은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첫 번째, 적극 참여 시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 한국의 중국의 의존도를 바탕으로 중국의 보복이 얼마나 위협적일 것이며 그것이 진정 대응 가능한 것인지, 저희 측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자의 공장을 언급한 바 드리고 있고요. 이에
대해 대규모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VEU의 협상력을 지위로 바탕으로 메모리 아닌 균형 외교에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찬성 측께서는 중국의 의지 중인 우리나라의 대응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다는 점이 아쉽게 생각되는 점입니다. 둘째, 미국의 공급망 재편 방향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하지 않을 때 한국의 타격은 어느 정도일지, 저희 측은 불확실한 국제 정세를 바탕으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말한 발언을 바탕으로 이것이 믿을 수 없다라고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리스킹 철회와 각국의 공급망 구축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점도 언급이 부족하였습니다. 셋째, 한국의 국익을 실효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진정 적극적인 참여 태도로만 가능한 것인지, 저희가 얘기한 것은 참여의 형태를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디리스킹 전략 참여가 필요함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다변화의 경우에는 저희 측이 의도하는 바도 그것이라는 것을 언급드리고 싶고, 저희는 절대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찬성 측은 매몰로 인해서 그러한 점이 불가능하고 저희 측의 방법으로, 저희 측의 참여의 형태로 오히려 가능하게 될 것임을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반대측 근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적 손해를 불러일으키고 대중관계 악화로 인한 안보 위기가 발생하고 단일 시장 매몰 없이도 실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통상의 절대적인 악우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강조드리면서 결국 참여의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반대 측께서는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선택의 메리트가 리스크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는 점을 논증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께서는 추상적이고 예측에 불과한 우려만을 말씀해 주셨고, 미국의 공급망에도 참여하면서 중국과도 척을 지지 않겠다는 현실성 없는 다자주의 전략만을 반복하실 뿐 설득력 있는 논리는 부재했던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에 과하게 의존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자국 내 산업이 성장해서 경제적인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결국에 목적과 최종 도달지에는 서로 합의가 되어 있으나 수단과 방향성에 있어서 각자의 논리가 상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논제에 대해서 저희 찬성 측이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일단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이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실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도체 과학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이미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시작이 되었고, 현대자동차그룹이 일본 혼다도 제치고 미국 안에서 기업 이익 효과를 톡톡하게 누리고 있는 것처럼 한국 기업에게 실보다 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론에서부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중국 리스크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로 인한 부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저희 찬성 측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핵심 광물들의 수입선을 다변화시키고 국내 공급망을 확충하면서 IPEF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기 대응 네트워크까지 갖춰서 이런 방향으로 대비를 한다면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은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강력한 이유가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일이 경제 이익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강력한 이유로 인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강력한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결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